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1분기 미국의 어닝 시즌을 좌지우지했던 바로 대표적인 업종이 금융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었고요. 이 안에서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3년 내 최고 실적을 기록하게 되면서 증시의 랠리의 그 중심에 서 있는 부분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기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소개부터 함께 해보시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미국을 대표하는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 20세기 이후 미국 금융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건 가문의 금융기관 중 하나인데요. 또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JP 모건의 투자은행 부문에서 시작했다가 독립해 출범한 은행이기도 합니다. 현재 다양한 분야의 회사, 정부, 금융기관, 또 개인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가 JP 모건에서 독립한 이후 엄청난 속도의 성장을 이루면서 이 모건의 금융제국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지난 1970년대 이 모건 스탠리는 하나님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면 모건 스탠리에게 의뢰할 것이다 라는 광고 카피를 쓰면서 미국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는 지난 금융위기 때 잠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1분기 순이익 금융위기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듯이 상당히 지금 금융주에 대한 어떤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이 금융주에 대한 흐름들 계속해서 좀 잡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조금 전에 얘기 들었다시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금이 필요하면 모건 스탠리의 문이랄 것이다라는 광고 카피가 참 인상에 남는데요. 그만큼 투명성도 높고 좀 믿음이 가는 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이야기 키움증권 방은규 연구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방은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모건 스탠리,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그런 금융기관입니다. 자, 일단은 어떤 기업인지 수치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은 미국을 대표하는 투자은행이면서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가는 31.04달러이며 업종은 그 금융업종입니다. 그다음에 52주 최고가는 39.19달러, 최저가는 29.02달러이며 일평균 거래량은 974만 주가량 되고 시가총액은 736달러 정도 됩니다. 그 모건 스탠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업, 정부, 금융기관 및 개인에게 다양한 금융상품과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증권 부분, 기업 대출, 연구 및 투자 활동,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보고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서비스 부분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인 투자 정보 제공 서비스일 텐데요. 국내 증시 뉴스를 보실 때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내놓은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 조정만으로 특별한 재료 없이 해당 기업의 주식이 급락 급등하기도 하면서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개별 주식뿐 아니라 국가의 정부 정책에 대한 전망도 내놓기도 하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모건 스탠리 투자 의견을 참고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금융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은행이기도 한데요. 앞서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긴 했지만 JP 모건에서 투자은행을 맡고 있다가 출범해서 나온 은행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 흐름을 좀 짚어주시죠. 네, 모건 스탠리는 1935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모건 스탠리는 원래 JP 모건에 포함된 투자은행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1933년 예금을 받는 여수신은행과 투자를 주력하는 투자은행을 겸업하는 것이 그 미국 내에서 금지되면서 1935년 JP 모건에서 독립해 전문 투자은행으로 새로 출범하게 되었고 그 모 기업인 JP 모건 여수신 전문은행으로 낳게 되었습니다. 그 분사 이후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은 모건 금융제국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승승장구해 나갔습니다. 아까도 소개했듯이 1970년 모건 스탠리 광고 카피는 하나님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면은 그 모건 스탠리 의뢰해야 할 것이다라는 강력하고 지치 있는 카피를 내세우면서 그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1990년도에 들어와서는 1997년 소매 금융의 강자였던 디니터 디스커버와 합병하게 되는데 그 두 회사의 합병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사명은
모건 스탠리 디니터로 변경하였고, 그런데 2001년에 이제 회사 이름을 다시 디니터를 빼고 모건 스탠리로 사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또한 네. 모건 네, 말씀해 주시죠. 계속해서. 예. 그 모건 스탠리에 얽힌 한 가지 예를 또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모건 스탠리 기적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 모건 스탠리 기적이라는 거는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당시 이제 실제 대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 근무하고 있던 모건 스탠리 직원 2,600명이 대부분 살아남았던 일화를 가리킵니다. 그 모건 스탠리 직원은 3개월마다 매뉴얼대로 이제 실제로 대피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도 도쿄 지점에 근무하던 1,200명 직원 모두 생존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건 스탠리의 주요 연역들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가 부분으로 좀 들어가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사이의 주가 수익률 흐름은 좀 어땠는지 짚어주시죠. 네, 3년 수익률은 121%에 달하고 최근 3개월까지 모건 스탠리 주식 수익률을 꾸준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추구하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철학에도 어울리듯이 안정적으로 꾸준한 그 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매출 및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매출액 변동은 크게 없지만 수익 구조가 점점 개선되면서 영업이익 및 당기 수익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주들은 다른 종목과 다르게 금융위기 이후 당국의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금융위기 때 파산이나 합병되지 않고 살아남으면서 탄탄히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금융주의 가장 큰 적이자 극복해야 할 산은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2월에도 부실금융 판매로 금융위기 촉발 책임으로 미국 법무부에 26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국으로부터 크고 작은 소송이 계속 휘말리고 있는 부분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극복 이후 결성됐던 경영진들의 노하우로 이러한 상황들을 지금껏 잘 극복해왔던 것처럼 자산관리 사업에서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 2011년, 12년에는 사실 좀 부진했던 양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분위기가 상당히 좀 반전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성장세가 긍정적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서 뭐 실적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짚어주실까요? 예, 지난주 실적 발표를 통해 모건 스탠리는 3년 내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모건 스탠리 CEO 제임스 고먼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량이 예전 수준을 회복한 덕분이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좋은 실적이 한 분기를 넘어 더 지속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랜 라이벌인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의 대결 또한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미국의 투자은행 가운데 나란히 최고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두 회사는 상반대 투자 패턴을 가지고 둘 다 양호한 실적을 내놨다는 것이 시장에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과 세계의 많은 대형 은행들이 두 회사를 벤치마킹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비교를 해드리자면 모건 스탠리는 자산관리 등 방어 투자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예측이 힘든 채권이라든지 정부의 규제가 심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한국의 서울 반도체 지분 매입에 나선 지 9개월 만에 약 995억 원 손해를 보고 선절매에 나서서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자산관리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자 모건 스탠리는 트레이딩 부분을 축소시키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이며 중산층 자산관리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CEO 제임스 고먼은 이번 실적 발표 이 실적의 열쇠는 수익을 내려고 리스크를 떠안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트레이딩 분야에 강화되어 있고 위험을 감수하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융규제 강화에도 리스크가 큰 트레이딩 부분이나 직접 투자를 계속해 이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골드만삭스가 수익성 면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모건 스탠리에게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골드만삭스보다 위험을 덜 감수하고 수익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철학을 가지고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두 회사 모두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래 지속된 경제 침체와 부진한 실적 탓인지 모건 스탠리를 포함한 미국의 금융주들은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고 그리고 또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들 부진 또한 금융주들을 압박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 호황으로 미국의 월가가 호황을 누리게 된 건데요. 그 ECB와 BOJ의 전면적인 양적 완화 실시로 인한 주식 시장의 랠리와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트레이딩 수익이 크게 개선된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주들의 실적 개선은 실제 경제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 노력 등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16일 미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8년 만에 전체 미국인 가운데 절반에 이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0%를 넘긴 거는 2007년 이후 처음인데요. 분명히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S&P 500 지수와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 1분기 주식시장이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부진한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로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이며 금리 인상 시기를 조정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증시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금리를 올해 6월 정도 올릴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는데 현재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또 늘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강달러 현상이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이자 수익으로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강달러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기대 이상의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의 랠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1분기 금융위기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둔 모건 스탠리에게 더욱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모건 스탠리의 어떤 투자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외국계 기관들 이 모건 스탠리에 대한 투자 의견은 좀 어떤 의견을 보내고 있는지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결과도 좀 알려주시죠. 예, 매수가 37.1%, 보유가 60%, 매도가 2.9%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목표가를 내놓은 기관들의 목표가의 평균을 보면은 40불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모건 스탠리가 꾸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분기에 좋은 실적이 한 분기를 더 지나보고 지속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다음 어닝 시즌 이후 모건 스탠리의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모건 스탠리가 집중하고 있는 자산운용 사업을 안정적이고 견고한 사업이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조심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 상승 추세선이 깨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하락 추세선을 넘어가면서 약세 흐름이 보이고 있지만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 매도세가 강하지 않다는 것을 볼 때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약세 흐름을 보이고 단기 이동 평균선이 5일선이 깨지면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21선, 60선, 121선이 지지를 해주면서 쉽게 급락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량을 보면 중간중간 매집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저점 매수 전략을 가지시고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올해 초부터 완만하게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은 실적이 또 변곡점이 될 예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각국의 부양 정책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게 금융주다. 이런 부분들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방윤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방은구 연구원과 저희가 해외 직투 얘기를 나눠봤고요.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 3부에서는 또 국내로 눈을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